안녕하세요. 느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4일 천주교 정의사제 구연단이 전국에서 진행한 월요 시국기도회의 마지막 차례가 서울에서 열렸지요. 시즌1 폐막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세의 집행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사람의 슬픔과 고뇌를 나누는가? 퇴진하라는 구호가 탄핵하라로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고운 손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은 백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안당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난리가 나서 여럿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지금 가봤자 특별하게 뭐 바뀔 게 있냐며 태연했다. 자, 수해로 인한 희생자 수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가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축소 은폐 조작 의혹까지 이르게 된 원점의 배경에는 천주교 정의사재단이 지적했듯 교웅이 국내 수해로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있지요. 이때 나왔던 말이 대통령이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병대 사단장 구하기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배경이 있지 않았나 싶지요. 즉, 수해로 인해 즉각 귀국해 적극 조치하고 대응했더라면 예하 지휘관들의 문책은 더 쉽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또한 경정권의 입장에서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해병대라는 것을 간과한 데도 있습니다. 즉, 상대를 너무 쉽게 봤다 이거지요.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본회는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관이 부여된 권한과 책임하에 적법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결과 보고 역시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무리한 개입 및 항명 주장과 그에 따른 보직해임과 형사입건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부당한 처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본회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및 보직해임건과 관련하여 81기 동기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 법무국 소속 변호사 동문들을 통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가시화될 경우 가칭 법률 지원단을 출범시켜 대응한다는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또 본회 홍보국 소속 동문들을 통해 수사의 합법성, 수사 결과 및 처리 절차의 적법성, 국방부 측의 무리한 항명 주장, 보직해임의 부당성 등 사실과 법조항에 근거한 보도를 각 언론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인 항명 주장의 근거와 적법성 여부, 보직해임의 정당성 근거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국방부에 전달,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본회의 행위는 단순한 동문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구명 활동이 아니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고 최수근 해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추된 모군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중심의 일환입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해병대 전우와의 성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요. 이문정 검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빛의 전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곧 나라를 되찾는다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우리의 승리가 저기 오고 있다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시대의 전령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분들도 빛의 전령이겠지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가 남긴 휘호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국 헌신은 군인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공무원의 본분이기도 하겠지요. 광복절을 맞아 저 역시 그런 전령의 역할을 흉내내어 볼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웅의 우크라이나 강행 역시 그 배경에는 북중러와 대적하는 한미일이 있고 그 한미일에는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정권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망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겁니다. 김진애 의원은 극우 유튜버 세계관에 포획된 전능, 무능, 무책임, 윤석열 정권 딱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용해인 의원은 오늘은 귀를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채 스물을 맞이하지 못하고 쓰러져간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향해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경축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정책이 갈수록 친일, 미국 추종적으로 변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자유의 개념을 멋대로 편협하게 해석하면서 윤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 잡돌이할 태세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인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유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국가적 행사라며 기업들 팔 비틀고 연예인들 강제 동원하고 축구장 마음대로 갈아엎고 언론을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압수수색하고 권력자 집안의 범죄 혐의는 수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런 분들 아닌가? 그리고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라고 했는데 이는 1919년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독립운동은 없던 나라를 만든 운동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나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이니까 1945년 해방 당시 한일 독립투쟁 지도자였던 백범이나 약산에 담배 심부름이라도 해봤던 이들도 90세는 넘었을 것이다. 일제를 상대로 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을 했던 독립투사들 중 아직까지 생존한 분이 계신다면 100세는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런 진정한 독립투사 애국자들이 생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무슨 망언과 헛소리를 짓거려도 호통은커녕 오히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노인들만 기념식장에 가득한 것이다. 만약 단재나 석주, 백범이나 약산 같은 어른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윤석열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셨을 것이다. 침략자였던 강도 일본이 과거사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광복절에 일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짓거려? 진정한 자유독립과 광복은 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인데 광복절에 일본과 손잡고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소리를 짓거려? 외놈의 밀정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헛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느냐? 이 실성한 반역자 망정놈아 라고 일갈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 행사는 대개 비슷한데 행사장에 행사 제목이 쓸데없이 도배되어 있다. 대개 반복해서 같은 사람이 진행한다. 행사 주인공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예외적인 행동을 하며 자주 등장한다. 맥락 없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갈등과 분열, 적대적 메시지를 웅변한다. 조국, 태양, 아름다운 나라 창가가 울려 퍼진다. 북한보다도 못하면 어쩌란 말이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발언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에 일본과는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적대시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한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광복절 망언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합의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밖으로는 북중러라는 적을 만들어 놓고 안으로는 정권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 놓아야 완벽한 일본의 하부구조로서의 한국의 배치와 미일 한의 수직적 계보가 완성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자, 그런데 9월에 있을 인도의 G20 명단에 우크라이나가 없다지요. 인도의 행사총괄자는 지정학적 문제는 G20 의제 우선순위의 중심에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간 중심의 세계화 촉진 및 글로벌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측근 역시 지정학적 문제는 선언문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G20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포럼이며 우리는 세계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계와 G20은 경제적 도전의 측면에 있다. 우크라이나 이슈는 중요한 문제지만 실업과 인플레이션, 빈곤, 글로벌 부채 위기, 식량과 비료 공급 등 다른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푸틴은 참석을 조율 중이라지요. 모디 총리와 전화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가
자신들의 편이 노골적으로 되어주길 기대하나 인도는 단 한 번도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고 유엔에서 규탄 투표도 하지 않았다지요. 이러니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에도 평화협정을 맺어 철저히 실용 실리 외교로 간다 이거지요. 이러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명칭이 코미디인 것이며 또한 모디 총리가 콩에게 가수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더 코미디다 이겁니다. 이러니 미일의 행동대장이 대통령인 대한민국만 불쌍하지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의 후과는 빼박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와 미래가 쓸 톡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끌어내리는 것 말곤 방법이 없겠지요. 내년 광복절엔 진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아니 3.1절엔 진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